두 번째 주제, 전교조 혁신 강화 방안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현재 전교조는 다양한 갈등의 직면에 있습니다. 올해 인천지부를 보더라도 시교육청과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 또 전교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사들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과의 갈등 문제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교조 내부와 외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각 후보자님들의 생각과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기호 2번, 3번, 1번 순으로 듣겠습니다. 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찬성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교육을 향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교 비정규직과의 협력과 소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과의 갈등 문제를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그리고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정과 역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전, 처우 개선에 협력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돌봄에서 교사 업무 배제 법제화와 지자체 민영이 아닌 직영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시 경쟁 교육에 물든 학교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학교 안의 문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학교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뿐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편에서, 우리 교사와 조합원의 편에서 참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소통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단체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을 바꿔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 네, 다원화된 사회에서 조직 내외의 갈등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문제 제기하지 마, 조용히 있어 라고 침묵하고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교조다운 해결책으로 합의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합에서 누가 가장 목소리가 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40, 50대 공립학교 남성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에 나오는 갈등들이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하는 소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조합원, 예를 들면 교사노조에 혹하고 있는 2030 젊은 조합원님들, 또 페미니스트 여성 조합원들, 또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 또 40대, 50대 여성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고충 상담 및 맞춤 지원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만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에겐 갈등 중재의 대표이신 손충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자, 전교조다운 해결책이 뭐냐? 첫 번째, 아이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가? 둘째, 조합원들의 교권과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이제 세 가지 공통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아니구나. 기호 1번 이영채 부모님이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내가 안 했는지 몰랐네.
합조 빼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다시. 네. 자, 어떤 갈등은 불가피하고 또 어떤 갈등은 불필요합니다. 갈등 그 자체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과 대립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갈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갈등은 뭘까요? 교사와 돌봄 전담사의 갈등입니다. 정교조는 교사와 돌봄 전담사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 연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국가가 공적 돌봄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갈등은 무엇일까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과 정교조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호봉을 정정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단체 교섭 중에 청사문을 걸어 잠그면 갈등은 불가피해지죠. 정교조가 시교육청과 때로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놓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이 분열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시교육청에 한 목소리로 항의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정교조에서 지부장, 정책실장, 사무처장을 맡아 고생했던 분들이지만 교육청에 있으면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지는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정교조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경험으로 전체 관계를 인식하지 않도록 정교조 활동가들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정교조 분해 모임을 하듯 학교 안에 함께 있는 교육공무직, 행정공무원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 모임을 갖고 일상적 교류를 넓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봄 문제처럼 첨예한 쟁점이 생겼을 때 사안별 이해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교조 인천지부는 교육 3노조와 매월 만남을 갖고 전임자들이 교류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층의 연대와 교류를 기층의 조합원들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교사 노조가 등장하고서 긴장감이 돌고 있죠. 정교조는 교사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 전체 교사들을 이끌어야만 할까요? 우리 정교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원칙을 지키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정교조는 당장 눈앞의 교사들만 보지 않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고립되지 않고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교조는 고립과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상생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